네, 총선 일정이 하루 이틀 다가오면서 이 정치권에서 조금씩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관련 이야기인데요. 일단 민주당 발로 이 물갈이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중진이 물갈이 될 거다. 나아가서 오늘 아침 보니까 어떤 신문은 현역 의원 최대 40명을 교체하려 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물갈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국면에서 항상 나오는 게 바로 물갈이론인데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아마도 가장 먼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분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상돈 의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그때 그렇습니다. 미국 가셨을 때 전화로 한번 모신 적은 있었는데 네. 스튜디오에서는 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야 되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이상돈 의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이상돈 의원의 모습과 또 이 말씀을 직접 접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문자 참여창도 열어놓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샵 8001로 이상돈 의원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부터 먼저 확인하고 시작을 하죠. 네. 불출마 의사는 아직도 확고하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마지막 국감 앞두고 있으니까 네. 하던 일을 정리하는데 거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인터뷰하신 기사를 봤는데 마약도 이런 마약이 없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네. 근데 마약을 왜 끊으시려고 하세요? 저는 마약 중독자가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정말로 마약입니까? 다들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다. 굉장히 끝나면 아쉬워하고 네. 못 잊어하죠. 어딜 가나 VIP 대접받고. 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특권이 있고. 비서 9명에다가. 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면 불출마를 결심하셨어요, 의원님? 아니 저는 이게 본업도 아니었고 예. 또 다른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도 약간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약간이 아니라 많이 남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비우신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허심탄회하게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모셨는데 민주당에서부터 이제 물갈이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부터 4년 전에 네. 바로 이즈음에서 네. 김상돈 비대위인가 그때도 예. 조국 교수를 갖다가 정치쇄신위원회에서 현역 의원 평가 어쩌고저쩌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그때 예. 김상곤 혁신위가 네, 있었죠. 혁신이 예. 비대위 혁신이죠. 예. 근데 결국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박지원 의원 등 이탈해서 분당됐죠. 아, 그렇죠. 예, 예. 그 뿌리가 바로 거기에요. 국민의당 만들어지는. 네, 예. 배우가 이제 그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박근혜 비대위 때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일찌감치 한 게 아니라 네. 4월 총선 앞두고 달 반 전에 2월 달에 해서 그렇게 좀 반발하는 의원들도 많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새누리당 비대위 때 말씀하시는 그때 거죠? 말이죠. 예,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다 유야무야 돼버렸죠. 저는 이게 인위적으로 의원을 물갈이한다는 것은 난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국회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외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비례대표는 대개 신진 인사를 했고 또 어떤 회에서 자당해서 도저히 그냥 같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의원들이 그래도 꽤 나옵니다. 거기에 새로운 인물을 지도부가 넣을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인위적인 현역 평가 같은 게 항상 부작용이 많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문제 보는 것은 조국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민주당의 이른바 주류인 친문의 문제 아닙니까요? 친문의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은 현역 평가에서 물갈이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승복할 의원들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물갈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바꿔가지고 자발적인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바꿔버리면 오히려 이제 그 자발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힌 핵심이 오히려 이제 그 이른바 친문으로 어떤 분류되는 인사들 내지 의원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이 좀 부정하고 있는 현재 장관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입각해 있는 사람은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사람들의 또 지역구 사정 같은 거에서 그런 걸 고려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나 백원호 그러니까 부원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친문의 핵심 중에 핵심 인사라고 볼 수 근데 있는데 현역 의원이 아니잖아요. 물론 본인들은. 그분들은 현역 의원은 아니죠. 아니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요? 네. 자, 아무튼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그 표현을 쓰면 젊은 피 수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신진 인사가 계속 어떤 그 수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그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부정할 수 없는데요. 예. 그것이 지금 그것도 좀 순리적으로 네. 말하자면은 뭐 그 지역군의 어떤 비교적 합리적인 그 말하자면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따라야지. 네네.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러니까 좀 부작용이 많다고 봐요. 쉽게 이제 기획성으로 콕 집어서 당신 이제 그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네. 신진 인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밀려나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는 식으로. 네, 그리고 또 당 지도부는 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비례대표 공천이랄까 이런 네. 데에서 좀 할 수 있는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미리 나오는 것은 네. 이제 조국 사태로 인한 어떤 민심 위반 이런 것을 극복하고 네. 좀 주의를 좀 돌리는 네. 그런 의도가 많다고 봐요.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예. 그 김상권 혁신위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네. 그럼 이 점을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 민주당 아니라 거의 모든 정당에서 총선 공천 국면에서 물갈이는 계속 나왔어요, 사실 경험적으로. 근데 이때 제1 타깃이 되는 경우가 보통 중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진 물갈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중진도 중진 나름이고 예.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매수한이니까 나가라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사실상 국회의원 뭐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는데 네. 그 4선, 5선 그렇게 한 의원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 경험과 그런 것을 그렇게 배관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의회주의가 살면 살수록 오히려 중진들이 네, 그 그렇죠. 의회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은 중진이 어떤 물갈이의 첫 번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의회주의가 살아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공연한 그 말하자면은 정부 여당의 실패를 공연히 저 의회 특히 다선 의원한테 돌리는 거죠. 그래요. 저는 그게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말이 되면 선거제 개편 이야기가 이제 그 패스트 트랙에 지금 태워진 게 아마 11월 말에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정상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다시 선거제 개편 이야기가 정말로 이제 그 마지막 본격적으로 어떤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이 물갈이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예. 근데 현재 이 연동형 비례대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메인스트림 정당, 주류 정당,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민주당과 네, 한국당이죠. 네, 그거 외에 3, 4, 5, 6, 7, 8당이 이제 대거 원내에 들어옵니다. 아, 8당까지 있어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유럽 보세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8당까지? 근데 정당 명부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극단적인 노선을 내세운 이른바 극우 극자 정당이 유럽이나 이스라엘 보는 것 같이 대거 의회에 들어와서 네. 메인스트림 정당이 극자 극우 정당한테 끌려가는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저는 그런 현상이 오히려 그렇게 보세요?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메인스트림 정당이 죽어도 가반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군소 정당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군소 정당이 많이 나오는 토양이 되어버리면 극좌나 극우가 또 탄생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탄생한 정도가 아니라 예. 상당한 세력을 갖게 되면은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좋은 제도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유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그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단점이 오히려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반대하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만약에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 들어가 반대표 던질 계획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잼마님이 젊은 피 수혈은 국민들이 바라는 최고의 수다. 또 이런 의견을 좀 보내주셨네요. 아무튼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상돈 의원께서 제기하는 문제는 세대 교체 그 자체가 아니라 세대 교체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바로 이 점을 좀 제기를 하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고요. 좀 그 간만에 모셨으니까 다른 정치 하나 좀
짧게 두 개만 좀 네. 여쭤볼게요. 요즘 그 자유한국당 의원 내지 뭐 원외 인사들까지 포함을 해서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저는요, 예. 그 국회의원이 당 대표를 포함해서 단식 삭발 이런 거 하는 것은 과거에 예. 언론 또는 검찰 이런 것이 침묵을 지킬 때 예. 그야말로 불의 편에서 침묵을 지킬 때 마지막 수단입니다. 침묵의 카리텔이 지배하고 있을 그럴 때. 때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예. 야당 시절에 단식한 경우 같은 경우인데 네네. 지금 조국 사태를 보면요. 언론과 검찰이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과 검찰이 주도하는 거죠. 너무가 아니라 거의 과잉일 정도로 보도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는 저는 언론 보도에 과잉이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국민이 그거를 취사 선택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가지고서 삭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당이 자기 지지층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지 네. 뭐 그 더 이상의 의미는 뭐 그런데 적다고 봐요.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다음에 인터넷 이런 데에서 패러디물이 많이 나왔다. 사진 가지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그 20대 특히 30대 젊은 층에서 패러디물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지금 젊은 층한테 어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 일가에서는 아주 고무돼 있다고 하던데. 글쎄요, 그 패러디를 갖다가 무슨 호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놀림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뭐 비아냥되는 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전통적 이른바 보수 정당이라면은 네. 기본적으로 뭡니까? 좀 품격을 갖춰야죠. 보수 이꼬르 품격입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예. 똑같은 방향을 가더라도 네. 뭐 진보 정당 진보 세력은 좀 더 뭐라 그럴까 정난하게 예. 이렇게 행동하거나 표현할 수 있지만은 예. 이른바 보수 정치 보수 정당이라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품위를 갖는 게 저는 정도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그런 면에서 많이 이탈돼 있죠. 많이 이탈돼 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바른미래당 있지 않습니까? 그 바른미래당 다시 또 어떤 그 이 손학규 대표가 추석 때까지 지지율 10%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하태경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 결정 내려주고 다시 또 내용이 그러니까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는 상실된 지 오래됐고요. 예. 이제는 뭐 정기국회 진행과 더불어서 네.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디스인티리게이션 분산되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해체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보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 유승민 의원을 위시한 바른정당계에서도 뭐 결국 이탈할 수밖에 없게 돼 그러면 있고. 유승민계가 이탈을 해서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 비례제 하게 되는데 할 이유가 없죠. 통합이 아니라 다시 그럼 신당 만든다?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9당 10당에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8당에서 10당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1인 1당. 그러면 유승민당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호남 의원들은 아무래도 좀 이탈해서 유성효, 박지원 의원 하시는 글로 대한정치연대로 갔고 그럼 안철수 전 대표는 나름대로 또 다른 독자 창당 정치를 더 이상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그것은 마약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정당에 가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도 또 당을 또 만든다는 그럴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있죠. 유승민계도 당 따로 만들고 안철수계도 당 따로 만들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전부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통과를 전제로 한 얘기죠. 물을 만났죠. 1인 1당 뭐 시대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튼 연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330명으로 늘리면 그건 100% 통과라고 봅니다. 정수를 좀 늘리는 걸로 타협을 한다면 300 하게 되면 이제 지역구 의원들에서 이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불변될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인터뷰 2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의원님.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